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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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달 기후 톡톡에서는 기후 위기와 의류 산업,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파타고니아 코리아 김광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팀 팀장님이라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을까요? 예, 파타고니아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요. 네. 환경팀이 뭐 미국 본사뿐 아니라 뭐 호주나 우리나라, 유럽 이런 전 세계 지사에도 다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파타고니아 안에서 환경 운동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파타고니아가 우리나라에서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네. 환경단체들을 지원하거나 네. 아니면 뭐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이런 네. 환경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전담해서 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회사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환경팀 그러면은 뭐 그 회사의 내부의 환경 문제를 다룬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텐데 그 차원이 아닌 거죠. 네. 내부에 있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저희는 비즈니스의 목적 자체가 환경 보호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도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업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네.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하는 게 저희 환경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네.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 긴급한 환경 이슈들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소개한다든지 네. 아니면 환경단체들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렇게 조금 적극적인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다 알지만 어려운 문제인 뭐 기후 위기라든가 뭐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지역의 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되게 전면적으로 그 채널에서 소개하시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주도 송악산 개발과 같은 네. 문제들을 다루는 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딱 집어서 그런 걸 캠페인으로 내세우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에서 역사적으로 쭉 해왔던 방식이고요. 네. 저희는 환경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그 현장 활동가들의 이런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역의 현장 이슈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파타고니아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일반 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더라도 지역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찾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 드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역사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일본에서도 쭉 해오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말씀하셨던 송악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새만금 그 수락의벌 문제라든지 지금 그쪽은 전북 녹색연합에서 네. 지금 싸워주고 계신데 네. 거기도 지금 저희가 작게나마 연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광양 녹색연합에서 또 광양 제철소 피해 관련된 시민 조사를 또 하신다고 하셔서 네. 그 관련돼서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긴급한 지역의 이슈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이슈에 대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매장을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도 저희 환경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반 기업하고 다른 건 일반 기업들은 이런 활동들을 자기들 비즈니스와 좀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네. 좋은 일을 하는데 쓰고 네. 이거를 홍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타고니아에서는 환경팀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에게는.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니거나 현장 활동가들을 뵙거나 현장에 자주 연락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지난주에도 전북 녹색연합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네. 거기 환경청 앞에 지금 네. 시위하신다고 거기 텐트 차리셔갖고 네. 지금 어떻게 도와드리지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되게 글로벌 이슈들을 다루고 좋게 말하면 환경운동에 기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런 걸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을 지원하고 만나고 또 활동에 대해 굉장히 깊숙이 결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의 진정성 같은 거를 의심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질문하기도 할 텐데 파타고니아를 보면서는 그런 진정성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진정성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진정성을 위해서 활동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큰 이슈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뭐 기후위기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큰 이슈도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지역의 현장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랑 다 맞닿아 있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의 문제를 거기에 연대하는 것도 기후위기 해결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한 게 많을 텐데요. 오늘은 방금 말씀하셨던 기후위기 문제와 의류산업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KBS 환경스페셜에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는데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이걸 같이 봤는데 내가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전 세계 의류 공장들이 다 있는 세계 2위의 의류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의류 생산하고 남은 폐기물들이 다 운하와 바다에 쓰레기로 쌓여 있고 또 뭐 가나 같은 나라들은 뭐 유럽 선진국들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버린 중고 물품으로 내보낸 그게 결국은 거기에서 일부는 팔리고 일부는 다시 뭐 바다나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너무 놀라면서 엄마 이거 다 알고 있던 일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상 또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너무 놀라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세탁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러니까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의류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류 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0%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의류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 많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류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들은 사실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모두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원단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이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 그리고 이 원단을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뭐 작업 환경 그리고 뭐 이 전체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이 판매되고 남았을 때 그 남은 물건들 뭐 옷장에서 버려진 옷들의 처리 그리고 이런 옷들이 사실 대부분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가 되거나 썩지 않거든요. 뭐 그런 무수하게 많은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뭐 의류 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옷과 환경 얘기를 할 때 가장 처음 접근했던 거는 모피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피 반대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모피를 입는 것이 약간 비윤리적이고 이런 거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피가 약간 부의 상징 같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적금을 모아서 모피를 한번 마련하는 게 약간 소원이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젊은 층으로까지 그게 내려와가지고 모피가 약간 유행하고 그러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들을 막 반대하고 모피와 관련된 캠페인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모피 문제는 약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유기농 면을 그러면 입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고민들로 좀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어서 유기농 면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유기농 면이 아니라 면 산업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동물 털이 충전재로 들어간 거를 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성섬유 충전재를 하게 되는데 합성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갖고 옷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저는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의류 산업에 계시면서 팀장님은 또 어떤 기준들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제가 뭐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의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서 네. 그런데 옷을 만드는 기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혹시 아니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자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품을 구입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기농 면을 사용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다운 같은 경우도 리스폰시블 다운이라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동물 복지를 고려한 다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물 털을 쓰더라도 예. 그 복지를 고려해서 네.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옷을 고르는 과정은 개개인마다 사실 모두 다르고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기준을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고 의식이 있으시다면 요즘에는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운을 썼는지 어떤 면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잘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의류 기업에서 본인들이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스페셜에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소개됐던 게 한 해에 지구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옷이 한 1,000억 개인데 그 중에 버려지는 게 한 330억 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딱 맞춰서 생산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팔릴 거를 염두에 두고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상했던 거랑 달라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럴 경우에 팔고 남은 제품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의 고려 그리고 팔고 남은 후에 그 재고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생산 양을 고려할 때 이거를 팔고 그 남은 걸 어떻게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을 네. 끌어올릴까에 초점을 네. 맞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하고 판매를 하고도 이제 남는 제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서 빨리 소비하고 또 안 되면은 폐기가 되고 이러는 걸 이제 그런 류의 방식으로 패션이 굴러가는 걸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옷들을 선택하는 게 그 옷들이 좀 싸잖아요. 네, 일반 어떤 뭐 고가의 브랜드들보다는 싸니까 쉽게 선택을 하니까 쉽게 선택하는 만큼 또 쉽게 실증이 나서 네. 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옷이라는 게 불과 이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 뭐 막 특별한 추석 날에. 네, 설 때 이렇게 네. 한 번씩 이렇게 얻어 입는 네, 뭐 명절이나 네. 아니면 뭐 졸업식이나 맞아요. 입학식이나 졸업식, 입학식 때, 결혼식 때 특별한 네. 날에 기념해서 입거나 그럴 네. 때 좀 사서 입는 건데 패스트 패션 산업이라는 좀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거기서 좀 낮은 가격으로 빠른 트렌드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면서 그 트렌드가 확 빠르게 바뀌면서 옷 산업 모델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좀 대량 생산이나 아니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쉽게 사고 입고 그리고 쉽게 질려서 입지 않거나 버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입는 옷을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중고 매장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네마다 있는 헌옷 수거함에 내놓으면 뭔가 그래도 내가 이걸 쓰레기로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약간 뿌듯함 같은 죄책감도 덜고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처리할 쓰레기를 어떤 제3세계 나라로 보내버린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류 저희 이게 보관함에 넣고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아까 좀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이제 모여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가나 같은 나라에 대표적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팔리는 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막 그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 옷을 살 때도 중요하고 입을 때도 중요하고 버릴 때 처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 때 고민하고 그렇죠. 입을 때 고민하고 네. 버릴 때도 내가 안 입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은 작아지는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네. 이제 물려주고 저희도 많이 물려 입기는 하는데 어떻게 물려주고 잘 깨끗하게 입히고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당연한 네. 고민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 옷 잘 안 사주니까 네, 친척 네. 언니 오빠들한테 옷 얻어 입고 네. 또 내가 입은 옷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엔 그런 문화들이 사라졌는데 그런 문화들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 정말 생산자가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소비자로서 이 옷에 대한 고민들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를 내가 되게 관심 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옷을 만드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영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피해나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제품을 이제 팔았으면 팔 때 고객들한테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해야 고객분들이 옷을 입을 때 조금 더 환경을 고려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분들이 제품을 입고 난 후에 그 제품을 못 입게 됐을 때는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리고 입다가 실증나는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 옷인데 좀 커서 아이가 못 입게 되는 옷들도 멀쩡한 네, 네. 옷들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입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생산 계시는지? 단계에서는 일단 소재에 있어서 리사이클 소재의 비율을 많이 높여가고 있고요. 네. 면 같은 천연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유기농 면을 사용하고 그리고 가능한 부분들은 리사이클 코튼, 리사이클 면을 사용하고 합성 소재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소재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리사이클 소재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가을 겨울 시즌으로 봤을 때 저희 전 제품 안에 리사이클 소재의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요 리사이클 소재의 비율을 2025년까지 100%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타고니아만의 어떤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그 뭐 브랜드들이나 어떤 그룹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 리사이클 소재 사용을 늘리는 건 비단 파타고니아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좀 비율이 일반적인 기업들보다 많이 높거든요. 일반적으로는 30% 이하고요. 네. 저희는 조금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리사이클 전환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게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지. 저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순수 그냥 일반적인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보다 네.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했을 때 탄소 배출이 한 10%, 30% 절감된다고 네. 이제 분석 결과가 있어서 저희 의류 생산 전체 안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지금 리사이클 소재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리사이클 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리사이클 거예요? 면 같은 경우는 면 제품을 생산을 하면 재단을 하고 남은 자투리 면 네, 같은 네, 게 있거든요. 그 자투리 면을 다시 잘게 잘라서 그거를 재생한 네. 게 리사이클 면입니다. 네. 그리고 유통 그리고 폐기에서는 예. 어떤 것들을 유통 과정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에게 제품을 가능하면 사시지 말고 네. 꼭 필요할 때만 사시고 네. 그리고 사실 때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시고 네.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네, 조금 비싸더라도 네.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시고 샀으면 네. 가능한 오래 입고 네. 오래 입는 게 저희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제 기업의 옷을 판매한 기업의 입장에서 옷을 오래 입으실 수 있게 수선을 이제 계속해서 지원해드리고 네. 도와드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거는 이제 아직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분들께서 좀 입다가 안 입게 된 중고 옷이나 뭐 아이 옷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매장에 갖고 오시면 그 매장에서 그걸 매입해서 재판매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예 못 입게 된 옷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 거 구입하셨는데 정말 오래 입어서 못 입게 된 것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서 다시 제품으로 되살리는 데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옷의 생산 유통 과정이 보면 생산하고 판매하고 고객분들이 옷을 입다가 버려서 폐기되는 네. 이런 좀 선형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걸 약간 순환형 모델로 바꾸려고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